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대대로 정승을 해온 최씨 가문의 3대 독자 최정승이 있었습니다. 이 최정승의 가문은 온 나라에서도 유명한 집안이었으며 최정승 또한 능력이 출중하고 인품이 좋아 사람들에게 늘 존경받았습니다. 귀천을 따지지 않고 양반이나 상민을 모두 같은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또한 직관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어떤 일이든지 공정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런 최정승을 임금님도 좋아해서 항상 곁에 두고 나란 일을 할 때 항상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역시 최정승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슬아의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본인이 3대 독자의 귀한 몸인데 거기다 자식이 없으니 집안이 얼마나 걱정이겠습니까? 부인을 많이 아끼지만 어쩔 수 없이 첩도 두고 용하다는 의원에게 약도 수없이 지어서 먹었지만 그래도 자식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식을 볼 나이도 아니고 큰일이구나.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최정승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을 말하니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복에 그러지 말고 양자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나처럼 사방팔방 사고나 치는 자식 하나 둔 것보다 어쩌면 인품 좋고 현명한 아이 하나 양자로 드리는 것이 가문에 더 좋을 수도 있네. 나는 걱정이야. 나 죽고 내 아들들이 뒤를 이어서 내 집안을 아주 뿌리채로 뽑아다가 해먹을까 봐. 아들만 많이 두면 뭐하는가? 그중에 제대로 된 놈이 하나 없지 않은가? 아들놈들이 집안이 꼰세만 믿고 학문을 게을리하고 기생집에 가서 기집질하고 도박판에 가서 가사를 탕진하고 나 몰래 집안 돈을 몰래 빼먹고 있단 말이야. 아이고 걱정이야. 잘 생각해보게나. 친구의 말을 들은 최정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구만. 양자를 들어야겠어. 더 이상 혈육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심성의 양자를 들여 조상님들이 어렵게 일군 이 집안을 유지해야겠네. 최정승은 그렇게 양자를 구하러 직접 길을 떠났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서로 자기 아들이 최정승의 양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한마을에 도착한 최정승은 그곳에 사또를 만났습니다. 조그만 고을에 정승이 오니 고을 사또가 얼마나 반기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최정승께서 이 누추한 곳에 오시다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수령이 인사하니 최정승이 말했습니다. 이 고을에 나의 양자가 될 만한 훌륭한 아이가 있습니까? 그러니 수령이 말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 소문을 듣고 제가 마을에서도 똑똑하고 인품 좋은 아이들을 불러다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봐주십시오. 그러니 최정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럼 어서 아이들을 불러주시오. 그렇게 사또를 따라 많은 아이들이 최정승 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최정승을 보고는 위엄과 기세의 말을 잃거나 덜덜 떨기만 하였습니다. 최정승이 순서대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아이들은 긴장해서 벌벌 떠느라 대답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장난을 치고 희죽희죽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어떤 아이일까? 최정승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질문을 하면서도 돌쇠를 종종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최정승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온 누구더냐? 그리고 부모님들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정승날이 일단은 오래 기다리느라 목이 마르니까 냉수부터 한 그릇 주십시오. 마시고 답하겠습니다. 이걸 본 수령이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감히 네 앞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냐. 냉큼 대답하지 못할까. 그러니 최정승은 이 수령을 가로막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이 앞으로 와보거라. 내 너를 가까이 보고 싶구나. 최정승의 말에 돌쇠는 최정승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최정승의 아이를 살펴보니 눈빛에는 정승 앞이라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고 표정 어디에도 비굴함은 없었으며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최정승은 한참을 아이를 살펴보더니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사또. 여기 아주 훌륭한 아이가 있구려. 이 아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는 정승이 아니라 임금 앞이라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오. 내가 여태 봐온 아이들은 이런 배짱이 없단 말이네. 비록 나이는 어린 아이지만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은 자신의 행동의 떳떳함이지 않겠소.
난 이 아이를 데려가야겠소. 사또덕에 한참을 찾던 양자를 찾았소. 내 은혜는 잊지 않겠소. 최정승은 돌쇠를 양자로 삼아서 한양으로 데리고 와서는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좋은 스승을 붙여줄 터이니 우선은 글부터 잘 배워보도록 하거라. 최정승은 한양에서도 가장 유명한 스승을 돌쇠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양자 돌쇠는 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니 정승의 양아들이 된 돌쇠를 몹시 부러워하던 여러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문중에서 많은 어른들도 혀를 차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현명하신 최정승님은 양자를 데려와도 어찌 저런 철딱선이 없는 것을 데려왔어. 어째 우리 집 막내 아들보다 더 많이 놀러 다니는 것 같아. 정승집 자제가 되었으면 꼬박꼬박 글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에 정승과 도둑 팔자는 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던가. 정승 팔자가 아닌 거지. 진짜 정승의 핏줄도 아닌데 어찌 그런 훌륭한 정승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는 최정승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최정승은 날마다 고민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하는가? 허참 이것이 고민이구나. 이 아이는 고든 심성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학문에 재미를 붙이지 못한 것 같구나. 그렇다고 억지로 시킨들 학문을 제대로 익힐 수 있겠는가? 일단은 집안에 붙어있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수가 없을까? 자꾸만 밖으로 놀러만 다니는 돌쇠가 걱정이 된 최정승은 돌쇠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꾀를 내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해야 할 과제를 내줄 것이다. 나는 조정에 나가서 나란 일을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일을 끝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과제를 다 해놓도록 하거라. 그러니 돌쇠는 고개 숙여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걱정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그런데 제가 아버님이 올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러자 이 최정승이 마당에 놓아둔 쌀 한 가마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게 쌀 한 가마니가 있다. 저 쌀 한 가마니가 쌀알이 모두 몇 알인지 다 세워놓거라. 저걸 다 세려면 종일 부지런히 해야 할 게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승은 생각했습니다. 이 쌀이 몇 알인지 다 세자면 하루 종일 하여도 모자라겠지. 그러면 요 녀석이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할 거야. 이렇게라도 집안에 붙잡아놔야겠다. 그리고 최정승은 일을 하러 조정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최정승이 집을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돌쇠는 또다시 밖으로 나가 하루 온종일 놀다가 해가 질 쯤이야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하인이 그런 양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유 도련님 어딜 갔다가 이제 오시는 것입니까? 곧 대감마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어서 대감마님께서 내어주신 과제를 하셔야지요. 그러니 돌쇠가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어. 이제부터 쌀을 세면 될 거야. 어서 대박 하나랑 저울 하나만 가져다 줘. 그러니 하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것들은 또 무얼 하시려고요? 설마 또 무슨 장난을 치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르신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괜한 장난하다가는 정말 크게 혼쭐이 나실 겁니다. 그러자 돌쇠는 아무 걱정 없다는 듯이 아이 걱정 말고 가져다만 줘. 아버님이 올 때까지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잖아. 그렇게 하인이 돌쇠의 말대로 물건들을 가져다 주고 잠시 뒤에 최정승이 나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인에게 돌쇠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하인은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것을 듣고 화가 나서 최정승은 돌쇠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나가 놀았다는 게 사실이냐? 그럼 내가 나가기 전 내준 과제는 다 했더냐? 쌀 한 가마니에 쌀이 몇 개인지 세는 것 말이다. 만약 나와 한 약조를 어긴 것이라면 내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예, 아버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논 것입니다. 제가 어찌 어리다고 아버님과의 약조를 어기겠습니까? 그러니 최정승은 기가 차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그렇게 빨리 될 일이더냐? 그래 그럼 쌀 한 가마니 쌀알 수는 몇 개나 되는 것이냐? 그러자 준비해 두었던 종이를 내보이며 예, 여기 적어두었습니다. 돌쇠는 종이에 적은 것을 꺼내어 최정승에게 주었습니다. 끼지 않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틀림없는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짧은 시간에 다 센 것이냐? 분명히 하루 온종일 나가 놀다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돌쇠가 말했습니다. 저울을 사용하였습니다. 쌀 한 대의 무게를 재었고
쌀 한 대가 모두 쌀이 몇 알인지만 세어보았습니다. 최정승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뒤로 쌀 한 가마니가 몇 대인지 센 것이로구나.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일일이 세는 번거로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금방 되더라고요. 저는 아버님과의 약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최정승은 돌쇠의 현명함에 몹시 놀랐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더구나. 이 세상의 정승과 도둑의 팔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너도 들었느냐? 네, 물론이죠. 저를 두고 그리 말하더군요. 들었습니다. 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승과 도둑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뛰어난 지혜를 올바르게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정승이 되는 것이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만 쓰게 되면 도둑이 되는 것이다. 그 지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람이 정승이 될지 도둑이 될지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학문을 가르치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지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너가 지금은 학문의 뜻이 없어서 이리 놀고 있지만 너도 언젠가는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학문을 익혀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말을 들은 돌쇠는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 듯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최정승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소자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글 공부를 가르치시려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으니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처럼 사람들에게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돌쇠는 정말로 그날부터 열심히 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돌쇠는 과거에서 장원급제하고 결국에는 양아버지처럼 훌륭한 정승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이정승 부자를 칭송하며 존경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들에게 학문의 필요성을 잘 알게 해준 정승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